복권 당첨 등 행운을 불러오는 꿈 가운데 돈이나 귀한 물건을 얻는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나 귀한 물건을 얻으면 좋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다. 그러니까 꿈에서 돈이나 귀한 물건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꿈은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꿈 얻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이런 바람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에서 돈에 아주 쪼달리는 경우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꿈으로 인해서 꿈을 통한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이 꿈에 고향에 이렇게 간다든지 꿈에 고향이 보인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에서 돈이 쪼달리는 경우에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나 누구한테 뭘 받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얻는 꿈은 좋은 일로 이루어지겠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꿈에 오락기에서 동전과 상품이 막 쏟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전과 상품이 쏟아지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현실에서 좀 오래전 사례입니다만은 주택복권을 구입했는데 4억 원에 당첨이 되고 있어요. 4억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오락기에서 동전과 상품권이 쏟아지는 꿈을 꾸고 4억 원에 당첨이 됐다. 좋은 꿈이죠. 또 이어서 낯선 사람에게 돈다발을 한알음 받아서 안는 꿈이다.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3억 원에 당첨이 되고 또 뭐 행운 아슬아슬상까지 당첨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돈다발을 한알음 받아 안는 꿈이 역시 재물이 생기는 거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차에 실린 돈을 가져와라.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 차에 있는 왜 돈을 갖다가 꺼내오지 않느냐. 이렇게 차에 실린 돈을 왜 가져오지 않느냐. 그 차에 돈이 있는데 왜 안 가져와. 이런 꿈을 갖다 꾸는데 액수가 꿈속에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자,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차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 1200만 원을 가져오지 않느냐. 뭐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복권을 사게 되죠. 복권을 사게 되는데 꿈속에서 이제 그 어느 직원한테 왜 1200만 원 안 가져와?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그 1200만 원 안 가져온다는 직원에게 복권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가 2천만 원에 당첨이 되죠.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꿈속에서는 1200만 원을 왜 안 가져오느냐. 근데 실제 즉석식 복권에서는 1000원짜리 2장이 돼서 2천만 원이 당첨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이지만은 실제로 뭐 세금 떼고 뭐 기타 비용을 떼게 되면은 손에 들어온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꿈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꿈이면서 사실적인 좀 사실적인 요소가 있죠. 실제로 이제 2천만 원 타가지고 세금 떼고 뭐 또 직원들에게 한턱 쏘고 나서 실수입 생기는 돈이 1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 내 돈을 갖다가 1200만 원 안 가져오느냐? 현실에서 즉석식 2천만 원에 당첨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 좋은 꿈이죠. 만원권 뭉치를 받는 꿈이다. 만원권 뭉치를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또또 복권의 한 장이 1억 원에 당첨이 되네요. 그래서 꿈속에서 10,000원권 뭉치를 받는 꿈을 꾸고 역시 당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경우에는 가서 일부러 사러 가지 않아도 현실에서 전자동 시스템으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친구한테 복권을 선물 받거나 개업한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한 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5,000원권을 주어서 받는 꿈이다. 그래서 5,000원권 주는 걸 갖다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뭐 지금 복권 1등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5,000원권을 여러 장 받았다. 상당히 많이 주는 걸 갖다가 받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걸 받았으니까 현실에서는 재물의 상징으로 해서 5,000원권 지폐를 많이 주는 걸 받았는데 복권 1등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또 집에 돈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것도 인터넷 전자복권에서 5억 원에 당첨되는데요. 꿈에 집에 돈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집에 돈이 들어오는 꿈인데 현실에서 인터넷 전자복권에서 그 5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이 역시 꿈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꿈은 좋은 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즉석복권을 긁었는데 2천만 원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체육복권을 사게 됐는데 노트북 PC에 당첨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의 실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즉석복권을 긁어서 2천만 원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체육복권으로 노트북 PC에 당첨이 됐다. 자, 이것도 사실적인 꿈과 조금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적인 꿈이라면은 실제로 즉석복권에서 2천만 원이 당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 꿈인 요소도 어쨌든 당첨됐다는 거는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노트북 PC에 당첨이 됐다. 조금 이제 비틀어졌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완전한 사실적 꿈도 아니고 상징적 꿈도 아니고 좀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어쨌든 꿈에서 이렇게 2천만 원이 나왔다. 꿈이 참 다양하죠. 요 앞서는 왜 1,200만 원 안 가져오느냐가 실제 당첨은 2천만 원 돼가지고 세금하고 수수료하고 실제로 1,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는 2천만 원이 나오는 꿈을 꿨는데 노트북 PC 뭐 돼야 뭐 한 1, 200만 원이면 되죠.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되기도 한다. 자, 돈다발을 발견하는 꿈을 꿨어요. 이 사람도 이제 2천만 원에 당첨되는데 인터넷 전자복권에서 꿈속에 돈다발을 발견하는 꿈을 꾸고 2천만 원에 당첨이 되고 있다. 어쨌든 꿈에서 돈다발을 이렇게 받거나 여기에 이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돈다발을 발견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꿈에서는 그 돈다발을 내가 이렇게 품 안에 주머니 안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인지, 소유, 획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못 속에 잉어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품에 안지 않아도 잉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탐욕이 되거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동전 2개를 줍는 꿈이다. 자, 여기도 1천만 원에 당첨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그래서 꿈속에서는 동전 2개를 주었지만은 1천만 원에 당첨됐다. 이게 조금 상징적인 꿈이니까 액수의 변동이 있게 되죠. 이게 액수의 변동이 있어서
1천만 원에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렇게 야, 참 고생이 많다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부모님한테 받는 꿈을 꿨어요. 근데 현실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고 복권 10,000원에 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한테 받은 거는 10,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꿈속에서는 동전 2개였지만 1천만 원 당첨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밖에도 하려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꿈으로 1억 원에 당첨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좀 뭔가 좀 잘 됐는데 1억 원에 당첨. 또 부인이 돈다발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꿈으로 2천만 원에 당첨.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좋은 꿈은 하는 일이 잘 풀렸다. 1억 원 당첨. 돈다발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꿈을 꿨는데 2천만 원에 당첨됐다. 이렇게 꿈속에서 돈이나 이런 걸 얻는 꿈이 좋은 꿈이죠. 동전 2개로 여기 지금 동전 2개로 1천만 원에 당첨되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은 금빛의 새 동전을 많이 줍는 꿈이다. 이런 꿈을 꾸고서 이제 또 재물이 생기죠. 새 동전을 줍는 꿈이다. 또 꿈속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채무를 갚아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빨리 올라와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꿈을 꿨는데 주택복권에서 1등과 2등으로 4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4억 원에 당첨이 돼서 실제로 현실에서 채무를 갖다가 갚게 되는 일로 실현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꿈은 사실적인 그 미래 투시 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도 역시 채무를 상환하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수단이 복권에 당첨돼서 그 빚을 갚는 일로 실현이 되는데 어찌 보면 사실적 꿈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꿈은 역시 좋은 거죠. 빚을 갚는 거니까. 자, 이상 돈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돈을 받는 꿈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귀한 물건을 받으면 어찌 되느냐? 역시 좋은 꿈이죠.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이에 있으니까 노란 금반지를 갖다가 받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자, 노란 금반지를 받는 꿈을 꿨는데 이 경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금반지가 있는데 반지에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은 연분이나 애정을 맺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반지를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그 연분이나 애정으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이 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반지 하면 이렇게 동그랗죠? 반지가 동그랗다는 게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렇게 변치 말고 처음으로 다시.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변치 않는 마음. 요게 이제 동그란 반지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는 이 반지 받는 꿈, 금반지 받고 이런 꿈이 연분과 애정을 맺는 일로 많이 실현됩니다. 근데 이 반지가 아니라 이 금에다가 역점을 두게 되면 금을 받았는데 이게 반지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그 분이 거래처의 그 여직원한테 거래처의 그 여직원이 노란 금반지를 주기에 받았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실현이 중요한데요. 이런 꿈을 꿨을 때 사실은 여직원이 노란 금반지를 주기에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미혼이 되면 이 여직원하고 어떠한 연분을 맺게 되는 일로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직원한테 노란 금반지를 받았는데 나중에 좀 뭐 크진 않지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소나타 차에 당첨이 되죠. 소나타 차에 당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총각이고 여직원이 또 처녀라면 뭐 이런 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여직원하고 어떤 연분을 맺게 되는 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반지 받는 꿈이 주로 많이 실현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금반지에 아니라 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역시 재물이 생기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꿈에 이런 꿈을 꾸면, 금반지 받는 꿈을 꾸면 연분이 맺어지거나 뭐 재물이 생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탐스러운 감 2개를 따오는 꿈을 꿨다. 자, 2개를 따오는 꿈을 꿨는데 복권에 당첨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스러운 감 2개를 따오는 꿈이 일반적으로 태몽으로 실현됐을 경우에 뭐 쌍둥이라든지 두 자녀를 두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처한상에 따라서 이런 꿈을 꾼 사람은 이제 태몽으로 두 자녀나 쌍둥이 뭐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감 2개를 따오는 꿈을 꾸고 당첨이 됐는데 뭐 두 번째 칸에서 당첨이 됐다. 뭐 이제 두 개를 따왔는데 두 번째 칸에서 당첨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진 않지만 감 2개를 따오는 꿈을 꾸고서 자치복권으로 승용차에 당첨이 되고 있는데 여기 2개를 따왔는데 두 번째 칸에서 당첨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탐스러운 감 2개를 따오는 꿈은 좋은 꿈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승용차에 당첨이 되는데 이렇게 찍는 것 중에 두 번째 칸에서 보통 3개 나오죠. 3개 이렇게 똑같은 숫자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 꿈이 일반적으로는 태몽으로 많이 실현될 수가 있다.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감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있는 꿈을 꿨어요. 이건 좀 상징적인 꿈이죠. 아파트 베란다에 감이 주렁주렁 달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꿈을 꾸고서 풍요로움의 표상이죠. 아파트의 베란다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꿈을 꾸고 재물을 갖다가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되죠. 그래서 주식에서 아주 대박이 났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좋죠. 예쁜 도자기 2개를 품에 안았다. 그래서 내간자 승용차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당첨되고 있는데 도자기 2개를 품에 안았다. 이때도 이제 2개라는 건데 어찌 보면 많이 안을수록 좋죠. 크고 예쁘고 좋은 도자기를 안을수록 좋은데 뭐 어찌 보면은 승용차 당첨이 물론 크죠. 이것도 큰데 뭐 매덕 그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좋은 꿈으로 이렇게 예쁜 도자기다. 귀한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귀한 물건을 갖다 받는 꿈을 꾸고서 이제 예쁜 도자기니까 귀한 물건을 받는 꿈을 꾸고 승용차 당첨이다. 유사한 사례인데 돌아가신 시아버님에게 도자기 받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에 어떤 이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자기 주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는 돌아가신 이제 시아버님과 같더라. 그런데 이 시아버님에게 도자기를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시청 직원이 나와서 당신네 있는 여기 집 땅 앞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게 됐다. 그러면서 도로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아울러 도로가 나면서 나머지 땅에 건물을 갖다 짓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시아버님한테 도자기를 받는 꿈을 꾸고 엄청난 재물적인 이익이 생긴 거죠.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상금 받아 또 그 옆에다가
대로변에다가 건물을 짓게 돼. 근데 그런 횡재수가 있기 전에 시아버님에게 도자기를 받는 꿈을 꿨다. 역시 도자기는 귀한 물건이죠. 참 꿈이라는 게 이러한 상징적인 그 미래의 꿈은 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이런 그 꿈을 꿨을 때 만약에 이러한 도로가 땅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꿈을 꿨을 때 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든지 어떤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든지 막대한 양의 재물이 생기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짜리 보약을 먹는 꿈이다. 그래서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이 보약이니까 이거 좀 먹어라, 사 먹으라고 하는데 값을 물으니까 1억 6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1억 6천만 원짜리 되냐 하고서 입에다 톡 털어넣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1억 6천만 원짜리 보약을 입에다가 삼킨 거죠. 현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 2억 넘게 좀 됐겠죠. 또 세금 떼고 하면은 1억 6천만 원에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겠죠. 꿈속에서 1억 6천만 원짜리 보약, 현실에서 그에 해당하는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된다. 자, 길가에 떨어진 황금덩이를 주운 꿈은 어떻습니까? 좋죠. 이 황금덩이를 갖다가 주웠다는 거는 여기서 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걸 갖다가 죽고 보니까 딴 사람은 없고 나 혼자 남아 있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가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경우죠. 유사한 사례로 이렇게 상갓집에 문상을 가더라도 가서 자기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혼자서 모든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는 경우죠. 상주가 여러 명이 있다. 그 여러 명하고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맞상주가 제일 좋죠. 맞상주가 제일 파워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데 상주가 대여섯 명이었다 그러면 어떤 재물을 나눠 갖게 되죠. 상주가 자기 혼자다. 자기가 다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나 혼자 남아 있었다는 게 혼자서 어떤 재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오래된 사례입니다만은 다 좋은 거죠. 4개의 백금시계, 1개의 황금시계를 빌려서 12개 찼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이렇게 그 귀한 시계로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얻는 거죠. 여기 빌려라고 했는데 꿈속에서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꿈속에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얻거나 빌리거나 심지어 이렇게 빼앗거나 훔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자면 밟거나 아니면은 내가 빼앗거나 아니면 심지어 훔쳐오는 것도 자기의 현실에서는 이권이나 재물이 자신한테 오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에 죽어있는 소를 건져낸 꿈이 있는데 우리 보통 소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하면은 옛날에 농가에서 재산 목록 1호가 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죽어있는 게 조금 그렇지만은 죽어있다, 많은 소다. 그래서 이제 소를 갖다가 70마리 건져낸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70마리의 소를 건져내는 꿈을 꿨다 그랬는데 복권 7장을 구입해서 당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소 자체는 아주 귀중한 거죠. 농가 재산 목록 1호 소. 이 소를 건져냈으니까 소로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죠. 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를 몰아다가 집에 쇠발뚝에 메어놓는 꿈을 꾸는데 역시 좋죠. 소를 몰아다가 쇠발뚝에 메어놓았으니까 소로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얻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꿈을 꿨을 때 반드시 재물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한상에 따라서 여기 소로 상징된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를 잡아다가 놓는 꿈이 처한상에 따라서 재물이나 이권이 상징이 아닌 소로 표상된 인물, 즉 집안의 며느리나 고용원을 맞아들이는 이러한 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소를 갖다 잡아다가 말뚝에다가 메어놨으니까 소로 상징된 힘센, 성실한, 부지런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러한 직원을 새로 뽑게 되거나 이런 일로 실현될 수가 있고 또는 태몽 꿈으로 실현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우에 태몽 꿈으로 실현되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겠습니까? 이 소가 쇠발뚝에 메어진 게 되는 거죠. 아이의 태몽 표상이 쇠발뚝에 메어진 거니까 이거는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런 꿈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안 좋은 말씀입니다만 감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유가 없게 된다든지 어떤 상당히 자유를 구속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가 재물의 상징으로 실현됐습니다. 재물의 상징으로 실현됐는데 재물의 상징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소가 막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밑에 그 부하 직원이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 해가지고서 이제 다른 부서로 이렇게 자리를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소는 실제로 어떠한 사람을 뜻해서 소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자기 부서의 직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려는 일로 실현이 된 거죠. 소금과 쌀을 싣고 친정집에 갔다 돌아오는 꿈이다. 여기에서도 실제로 좋은 꿈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이 소금과 쌀은 바로 재물의 상징이죠. 갔다가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꿈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소금과 쌀이 이제 재물의 상징인데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러한 재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쌀과 소금 또는 된장, 장작 이런 것 자체가 재물이나 이권에 관계됩니다. 이걸 싣고 실었다,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 이제 그 친정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정집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실제 친정집일 수도 있고 거주하는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친정집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친정집은 암시적 사인 여부에 따라서 실제의 친정집일 수도 있고 현재 거주하는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사업, 거래처 또는 산모의 꿈에 있어서 산부인과 병원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직장인이 이사가는 꿈을 꾸면 집을 옮기는 꿈을 꾸면 현실에서는 그 회사를 갖다가 옮기게 되는 일로 많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 집이 바로 회사죠. 또 유사하게 대입을 해보면은 형은 자기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 그렇게 되죠. 또 아버지 그러면은 회사의 사장 이런 식으로 꿈에서는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집이 실제의 집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친정집에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실제의 친정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소금과 쌀을 갖다가 실었다는 건 확보한 거니까 그런 이권이나 재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별 5개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마에 앉는 꿈이다.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참 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해와 달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밤하늘에 빛나는 어떤 귀한 존재 아닙니까?
이러한 별 5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이마에 앉는 꿈을 꿨다. 이러한 꿈을 꾸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죠. 그래서 4억 2천만 원 5장을 사게 되는데 4억 원 넘게 실이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례를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참 좋은 꿈이죠. 자, 여름밤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쏟아지는 듯한 수많은 별 빼곡히 차 있는데 별 5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서 있는 동안에 별 5개가 제 이마에 내려와 앉았다. 참 이런 꿈은 참 좋은 꿈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별 5개가 내려와서 이마에 턱 내려와 앉았다. 엄청나게 좋은 꿈이죠. 참 꿔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권에 5장에 사서 연번을 구입해가지고 여기 지금 5개라는 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5조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별이 5개가 왔으니까 그 살찌게도 5과 관련된 5조에 5장을 갖다가 사가지고 4억 2천만 원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4억 2천만 원에 당첨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 사람이니까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뭐 산삼을 발견한다든지 뭐 아파트 경품에 당첨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말이 수레를 끄는 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마에 멈춰선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수레를 끄는 것이 내려와서 이마에 멈춰 섰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복권을 사러 갔더니 말이 그려진 복권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꿈속에서는 말이 수레를 끄는 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마에 멈춰서는 꿈을 꿨는데 이제 좋은 꿈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복권을 사러 갔더니 말이 인쇄되어 있는 그림이었다. 그래가지고 구입한 것이 복권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신바트라고 하는 그 신바트 모험 있지 않습니까? 신바트가 이렇게 뭘 가져오다가 그런 나오는 꿈을 꿨는데 복권을 직접 복권을 사러 갔더니 복권에 또 신바트를 마침 신바트 모험인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복권을 갖다가 구입해서 당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과 관련된 것이 실제 복권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 적중률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어떤 표선과 관련된 특히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내가 말의 꿈을 꿨다. 그 말이 인쇄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가 꿈에서 어디 호랑이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노는 꿈을 꿨는데 동물원 그림에 호랑이가 있는 복권이 인쇄되어 있었다.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뭐 하나 이렇게 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꿈으로 해서 뭐 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전에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이런 책을 갖다 집필하거나 이럴 때 보면 막 그냥 그 로또나 이런 복권을 사고 싶어져요. 내가 사면 꼭 될 것 같다. 이런 막 기분이 들고 그랬는데 요즘에 저의 그 좌우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 좌우명이 이런 지금 좌우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운명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운명의 길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죠. 그래서 꿈의 세계라는 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태몽은 인생의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태몽은 특히 인생의 청사진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게 태몽은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는 거고 어떤 일에 닥쳐서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다. 그래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는데 꿈으로 좀 보여줘야죠. 이렇게 어떠한 대박이라든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 또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적에 꿈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사주의 세계에 또 빠져 있는데 역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인해서 태어날 때 장차에 어떠한 운명의 길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또 사주의 세계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주의 세계와 꿈의 세계가 미래를 예지해 준다. 미래를 갖다가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김에 하나 더 소개하면은 필자 저 자신의 인터넷 필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 필명이 몽생몽사입니다. 이전에 누가 폼생폼사로 나왔던데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저는 꿈에 살고 꿈에 죽는다. 이러한 몽생몽사의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말처럼 제 남은 인생을 이러한 실증적인 사례를 통한 예지적 꿈의 세계에 관한 연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